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수익 스토리 영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2019년도 8월 10일 토요일에 제작했던 영상이고요. 이 기업은 굉장히 좀 신산업에 대한 좀 업사이드가 큰 폭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최고 이제 수익을 낸 분이 한 136% 정도 수익을 낸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내 새끼는 금수저님, 그리고 판타지아님, 신나는 바투님, 알찬나님 축하드리고요. 내 새끼는 금수저님 코멘트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SN텍 절반 매도했습니다. 어려운 장 고군분투하시는 멘토님 보고 있으니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상이 어딘지 모르지만 끝까지 견뎌서 꼭 이루리라 다짐하며 잘 헤쳐갈게요. 우리 회원님들도 지치지 말고 같이 가기로 해요. 제가 이제 이거 리딩이라는 걸 시작을 하면서 정말 이게 책임감이 엄청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보다 훨씬 공부량도 많고 또 점점 그런 책임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좋은 장 오고 하면 그때는 이제 회원분들도 지금 이제 이렇게 견디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잘 견뎌보셨으면 좋겠어요. 알찬나님도 장이 좋지 않은데 1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이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18년도 10월달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크게 무너졌다가 이제 반등이 들어올 때 수익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자, 이번에도 똑같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반등의 시점이 지금은 아직 확실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항상 보고 대응을 하면 늦어요. 주식 투자는. 그래서 이게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는 안 좋은 장 같은 경우는 견뎌야 됩니다. 견디게 되면 우린 비중 관리 다 해놓고 가치 판단을 해놓고 베이스를 깔아놓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시간차를 나눠서 수익을 만들어주는 종목들이 무조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계속 지금껏 경험과 앞으로의 경험 그런 걸로 이제 누적이 될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지치지 않고 좀 다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일정금 남기고 매도했습니다. 저도 복리계좌 운영하야겠습니다. 이 복리계좌라는 거는 이제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복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이제 시스템으로 정리를 해서 배급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운영을 해가시면 되겠죠. 신나는 바투님은 절반 매도로 리스크를 완전 해소한 종목 복리계좌로 옮겨서 마음 편하게 지켜본다. 자, 판타지아님 복리계좌 만들고 처음으로 옮겼습니다. 뭐든 처음이 더 기쁘네요. 절반 매도 절반 모유. 자, 복리계좌는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면서 내 것으로 쌓는 경험을 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리계좌가 나중에 이제 좀 많이 쌓여서 회원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익 종목들을 이야기해보는 것처럼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도 자꾸 얘기를 해보고 복습하고 하다 보면 더 좋은 방향성이 또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원분들과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성장을 해나가면 되겠죠. 우봉이 님도 축하드립니다. 가입 후 두 번째 100% 돌파 종목. 매입가 5,690원, 매도가 12,500원. 자, SN텍은 뭐 하는 기업이냐? 이걸 보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일단 대형 OLED, 그리고 2차전지 패키징, 반도체 공정 진단, 태양광 장비 등, 그리고 뭐 플라즈마 저온 증착, 전자파 차파 기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휴대폰에 뭐 전자파를 조금 제거하는 뭐 그런 기술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OLED, 2차전지, 반도체, 태양광. 자, 미래 저는 이제 2년, 3년, 뭐 5년을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업 포트폴리오로 다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이 구간에서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굉장히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도 조그맣고 이제 커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미래 성장성이 좋은 사업만
골고루 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현재 가치는 단기 버블 구간. 지금 구간에는 이제 숫자랑 대입을 해보면 버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래 가치에 대한 가이던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잡혀있는 것들이 없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체크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구간이라 이제 매도성이 나간 거고, 버블을 얼마나 키울 거냐, 신규 편입 포지션이 올 거냐, 이거는 이제 이게 문제예요. 복리계좌를 운영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여기에서 저렴한 구간으로 내려오지 않고 계속 위에서 놀다가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편입했던 그런 좋은 편입 포지션은 안 오는 거예요.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까지는 안 올 수도 있고 계속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포지션이 왔어도 신규 편입을 못 잡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수익이 만들어지고 이런 종목들은 쉽게 매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회원분들은 자꾸 좀 익혀가시는, 그러니까 팔고 났더니 어떻게 됐더라, 이런 경험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야 이런 부분들을 견뎌낼 수가 있겠죠. 조정이 들어오고 해도. 그러니까 밸류상 편입 포지션을 줄지 안 줄지 모른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복리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다 팔고 내리지 말고 그냥 묻어두세요. 사업 구조도 굉장히 좋고 장기적으로 이제 뭐 성장폭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누구도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쉽게 이제 뭐 원금 이상 빼놓고 이렇게 보유를 한다 그러면 리스크는 다 빼놨으니까 복리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을 취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업이 이제 5년, 10년 후에 보면 10배가 오를지 100배가 오를지 모르는 기업이다. 이제 100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10배 뭐 이렇게씩은 충분히 갈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편입 포지션과 골파기. 이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 악재에 따른 하락은 항상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편입했던 포지션이, 자, 3월달, 4월달에 제가 이제 사인을 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려 그러다가, 장이 5월달에 이때가 뭐 있었냐면, 이슈가 있었어요.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무너지니까 따라서 무너졌던 거죠. 그리고 6월달에 반등 좀 들어올라 그러다 7월달에 또 안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 이때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이 종목은 이쪽이랑 엮여갖고 테마 흐름으로 이게 움직인 건지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체크를 좀 해봤는데 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간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가치 판단을 해보면 지금 당장은 너무 이게 오름폭이 가파르고 뭐하고 해서 일부는 챙겨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흔들리는 구간이 나와서 뭐 이제 7,000원 밑에, 자 6,000원 이 근처까지 내려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 반토막 이상 난다 그러면 다시 편입 포지션이 올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보다 어디서든지 조정을 마무리하고 찍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체크 포인트를 보면 처음에 편입할 때 우리가 왜 편입을 했는지를 봐야죠. 자, 성장은 확인을 했고 업황도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여기서 사업 구조를 봤던 것처럼, 자, OLED 쪽 업황 지금 좋고요. 2차전지 미래에 좋게 보고 있고, 반도체 쪽, 태양광 쪽은.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는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사업 구조가 좋고, 자, 숫자 찍히는 걸 보니까, 자, 2014년도에 300억. 자, 매출이 더블로 늘었어요. 그래서 한 3년 놀다가, 여기에서 또 한 번, 거의 뭐, 50% 이상, 거의 더블 가까이, 자,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보이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잠자고 있을 때는 왜 이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 설비 증설이라든가, 뭐,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실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이때 당시에 편입할 당시에 시총이 이제 600억 근방이었습니다. 그러면 퍼 기준으로 놓고 봐도 60억만 벌면 되는데, 이게 업사이드가 200억, 300억 나와버리면 뭐 5배씩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배팅을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시총도 지금 보면 1,500억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익은 지금 구간에서 현재 가치를 놓고 보면 일단 비싼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한 절반 정도는 팔아서 다시 저렴한 주식에 옮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끌고 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보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유자의 영역. 신규 편입은 부담스럽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적이라든가 미래 흐름을 체크를 하면서 끌고 가볼 수 있는 포지션, 그런 포지션들을 보유자의 영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밸류로 판단을 해서 전입하기도 깝깝하고, 좀 이런 테마 흐름만 놓고 보기에는 사업 구조가 너무 괜찮고, 그러니까 이 성장 가치를 얼마나 줄 거냐,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편입, 그러니까 신규 편입 포지션은 굉장히 애매하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은. 근데 이제 보유하는 사람들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주가 5,000원, 뭐 5,500원, 뭐 요 근방에 사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예? 이때도 마찬가지고. 사서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리 온다 그래도 여기에서 절반 팔아놨으면 어차피 수익은 이제 상장 폐지돼서 기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손실의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끌고 가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버블이 더 확대되고 더 확대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제 차익 실현 해가면서 보유를 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밀리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기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를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주식을 한번 사면 기업이 잘못된다는 가정까지 놔두고 그냥 놔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수익을 가장 많이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가진 자의 영역. 자, 버블이 크게 확대될지 모른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저항 구간이에요. 그쵸? 이제 저항 구간이니까 이렇게 눌렸다가 여기에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요럴 가능성이 사실 제일 높은데 그냥 뻗어버릴지도 모른단 말이죠. 보통 보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크게 움직이면 저항 구간에 들어서면 눌렸다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장 상황에 따라서 장이 좋고 뭐하고 뭔가 좋은 어떤 그 모멘텀들이 입혀주고 테마가 붙고 해버리면 버블을 그냥 크게 확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살 수 있는 포지션을 보려고 그러면 숫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주가는 항상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숫자 체크가 되는 기업이 있고 안 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보이지 않는 기업들은 미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살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치 판단이 어려운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가진 자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성장 정도에 따라서 적정, 이 버블을 반복하게 되면 앞으로 1년에서 3년 안에 이제 편입 기회는 안 온다는 거죠. 그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하기가 더 좋은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시장의 노이즈, 그러니까 지금처럼 뭔가 어떤 큰 리스크가 나와서 증시가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저평가 적정 가치까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죠. 언젠가는. 그 구간에 신규 편입 포지션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신규로 살 수 있는 포지션은 안 나온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가진 자의 영역을 이해를 해야 된다. 밸류 부담이 있어서 신규 편입이 꺼려지는 구간인데,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기가 조금 애매한 구간이라는 거죠. 왜?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보면 한 6,000원까지 내려오면 살 수 있는 포지션인데, 나중에 숫자가 더 찍히고 이익이 더 잡히면 8,000원, 9,000원에도 살 수 있는 포지션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주가가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그냥 뻗어버렸을 때는 여기서 일찍 내려버리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은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는데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리질 않는 거지.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더 사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냥 보유해도 되는 거고,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편입은 꺼려지는데 밸류 부담이 있다. 요런 거는 이제 항상 가진 자의 영역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잡았으면 놔주지 마라. 이제는 회원분들도 어느 정도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온 분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회원분들은, 그리고 과거부터 경험을 계속 했어요. 버블이 확대되는 경험들, 또 어떤 종목들은 가치를 입혀가면서 성장하는 기업들, 주가가 따라서 움직이면서 업사이드가 크게 나오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경험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잡으면 쉽게 내리지 않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갖고 계속 신규 포지션을 취해가는 거예요. 복리계좌, 리스크를 해소했으면 옮겨둬라. 그리고 다시 편입 자리가 온다 그러면 본계좌에 편입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면 돼요. 그리고 장기적인 복리 확대 시스템을
정리를 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나머지 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제가 기준을 잡아드렸으면 그 기준을 놓고 여기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는 거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안에서 고민을 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SN텍은 굉장히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기업인 것 같고 일단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OLED 쪽도 그렇고 2차전지 쪽도 그렇고 반도체 쪽도 그렇고 태양광 쪽도 그렇고 여기에서 이제 처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기술력 같은 걸 인정받아가지고 매출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해 가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끝까지 한번 보유를 해보세요. 나중에 이제 또 편입할 수 있는 포지션이 온다 그러면 또 추천을 드리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는 구간에서는 그런 자리가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업 포트폴리오가 좋아서 종합 선물 세트 기업이라고 여기다 달아놓은 거고요. 굉장히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기업인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가진 자의 영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규 편입 포지션은 좀 한참 봐야 이제 다시 편입 자리를 줄지 안 줄지 알 수 있을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익 스토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